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박 2일입니다.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세균 후보자,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로 가느냐, 삼권 분립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오늘 청문회에서 이 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의외로 정세균 후보자는 돈이 많습니다. 재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축의금 문제 3억 원이나 받았다는데 이거 양도세 안 내도 되느냐? 또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 문제. 그런데 문제는 정세균 후보자가 쩔쩔맸습니다. 특히 성일종 한국당 의원이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아니 들어온 건 없는데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많느냐? 재산은 또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돈이 어디서 났느냐? 자,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 분석적인 질문에 정세균 후보자 쩔쩔맸습니다. 때로는 넋이 나간 듯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보여주는 그 자료 PPT가 잘 안 보였는지 계속 정세균 후보자는 멀리 쳐다보면서 할 말을 잊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세균 후보자 단단히 혼이 났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오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오늘 단단히 야단을 맞았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세균 후보자의 총리 인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성일종 의원이 오늘 상당히 활약을 했습니다. 자, 국회의장을 지냈고 이제는 국무총리에 다가서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세균 후보자. 그렇지만 본인 재산 문제에서는 쩔쩔맸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정세균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결혼 축의금을 3억 원이나 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축의금을 받는데 3억 원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좀 뻔뻔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활약했습니다. 자, 정세균 후보자의 금융 자료를 토대로 최근 몇 년 동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는데 오히려 자산은 늘었다. 홍길동입니까? 출처불명의 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2014년 정세균 후보자 수입이 약 9,900만 원이다. 카드 지출은 8,500만 원이고 기부금 지출은 약 4천만 원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2,700만 원이 더 많다. 그런데 전체 자산은 약 3,800만 원 증가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므로 재산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다. 결과적으로 5,500만 원의 수입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1억 2천만 원인데 카드 지출액 3,800만 원, 기부금 1억 3천만 원을 더하면 지출이 더 많습니다. 2016년에도 정세균 후보자의 재산은 약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단한 재테크 기술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또 성일종 의원은 정세균 후보자 자녀의 유학자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유학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평균 1억 원은 들어갔을 것이다. 유학자금까지 고려하면 부족한 돈이 수억 원은 된다. 정 후보자의 딸은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아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딸은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면제받고 생활비까지 장학금으로 조달했다. 아들도 직장에 다니는 등 스스로 자금을 조성해서 MBA를 하러 갔다. 결혼 이후에는 며느리가 직장을 다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성일종 의원, 그러면 장학금 받았는데 장학금 받았다는 증거를 내라. 지금 정세균 후보자는 말만 하지 물증이 하나도 없다. 뭐 계좌 송금 내역 이런 걸 내놔라. 정세균 후보자는 어쨌든 계속해서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겁니까? 자, 정 후보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2014년, 2015년 자녀 2명의 결혼식 축의금이 각각 1억 5천만 원 정도,
합해서 3억 원입니다. 그것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6년에는 2015년에선 선거비용 보전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했다가 성일종 의원한테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보전금은 재산하고는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자 정세균 후보자 허허 맞는 말이네 물러섰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오늘 이 공방에서 상당히 이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듯이 보였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말에 쩔쩔맸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연금, 배우자 보훈연금 이걸 갖다가 매년 2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받았다면 이것들이 왜 재산 기록에는 빠져 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거를 왜 묻지 않았을까? 이런 저는 개인적인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자, 축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세균 후보자는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 성일종 의원은 말합니다. 상내를 넘어서는 축의금 규모에 대해서는 정려세 납부 대상이다. 상내를 넘어서는 축의금 규모에 대해서는 정려세 납부 대상이다. 그러니까 국세청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한 번 결혼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통 상내를 지킨 겁니까? 뇌물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3억 원 넘게 축의금이 들어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세균 후보자는 펄쩍 뛰면서 3억 원이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입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3억 원이 들어왔는지 그 이상이 들어왔는지. 아무튼 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3억 원의 축의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선 의원 때 아들과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나왔습니다.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지만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추미애 장관 역시 표절 본질보다는 당시는 그렇게 연구윤리 기준이 높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변명했지만 이것이 변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논문 표절은 도둑질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상당히 정세균 후보자는 쩔쩔맸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오늘 질문을 참 잘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또 폭로가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의혹들이 참 많습니다. 차분하게 그렇지만 국민 앞에 분명히 정세균 후보자가 자질이 없음을 한국당 의원들은 드러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